네, 소셜 드라마, 즉 사회극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회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일종의 그 정신치료극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집단 정신치료법의 하나의 그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회극은 하나의 그 개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그 사회,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이 살고 있는 여러 형태의 환경, 그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게 사회극입니다. 또 사회극의 하나의 특성은 우리가 정신치료할 때 일반 상담을 하든지 이럴 때는 주로 언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언어는 의사소통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도구입니다만 언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어서 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바로 이 신체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극은 정신치료극,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코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일반 그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정서의 어떤 제한된 문제를 가진 아이들, 또 감정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 또 어떤 행동장애 문제를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바로 이런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극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첫 번째가 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이코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다뤘었는데, 이 사회극에서의 주인공은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문제를 자신이 대표해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치료극은 주인공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고, 이 사회극에서는 이 주인공이 자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집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기가 대신해서 다루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주인공의 역할이 조금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무대가 있겠죠. 무대들은 어떤 그 지금같이 어떤 그 모든 조명이다 또는 음악이다 이런 것이 다 준비된 그런 극장 형태의 무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장소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좋고, 학교의 교실도 의자 좀 치워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또 강당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때로는 마당, 학교 운동장에서도 또 할 수 있겠죠. 또는 교회 같은 데서도 할 수 있겠죠. 여하튼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면은 어디서든지, 공원에서도 가능하죠. 어디서든지 이 무대가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좀 더 연극적인 분위기를 내자. 그럴 때는 이제 이와 같은 조명과 음악 또 무대가 준비된 그런 그 소극장, 이런 장소에서 이제 소셜 드라마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더 굉장히 그 효과적인 면을 효과적인 면에서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또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들도 그냥
일반 무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명과 음악이 잘 어우러진 그런 극장 형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보기에도 좀 더 좋은 그 효과를 이제 가져다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관객이 되겠습니다. 관객은 보통 인원이 8명에서 12명 또는 뭐 30명에서 40명 많을 때는 뭐 120명 정도 이런 큰 집단에서도 이 사회극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관객들이라고 하는 것은 관객들 자신의 문제들을 여기에 제시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몇 가지를 추려서 공통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다룰 수도 있습니다. 또 집단의 문제를 함께 다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자신들이 내놓는 문제들을 모아서 집약된 문제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어떤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단 내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관객들이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신체 언어는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언어의 어떤 한계성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신체 언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좀 더 심층 속에 좀 많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갈등들을 좀 더 쉽게 이제 좀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보조자가 있죠, 보조자. 요새는 그 보조자라는 말도 써요. 근데 이제 통상 우리가 보조자라는 말을 쓰는데, 보조자는 집단 구성원이면은 누구든지 보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코드라마와 달리 사이코드라마는 전문적인 보조자가 필요합니다만, 물론 사회극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보조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학교나 그냥 일반 그런 공공장소에서 이 사회극을 할 때는 그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다 이 보조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단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이 주인공을 도와가면서 극으로 이끌어갈 수 이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감독이 되겠죠. 이 감독은 치료자, 원래는 이 치료자의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출자의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이 분석가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회극에서는 그냥 이렇게 분석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연출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 집단을 리드를 하는 그런 그 리더의 역할을 이제 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시오드라마가 진행될 때, 사회극이 진행될 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또 무대 환경, 또 관객들, 그 다음에 보조자, 이런 그 네 가지의 구조를 잘 이렇게 조화를 시켜나가면서 집단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극이 그러면 이런 좀 더 이제 그럼 사회극이 어느 사람들한테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사회극이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은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많은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죠.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복종을 해요. 그럼 무조건 쫓아갑니다. 그 반대로 자기가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반항을 하고 이제 저항을 하는 그런 면을 보이기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증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마음의 갈등을 처리하겠는데 거기에 이제 나타난 하나의 그 방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시기에는 친구들과 내가 친교냐 고립이냐 이런 갈등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친구들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사귀어야 되겠는데 사귀는 방법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집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집단의 그 좋은 효과는 뭐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우게 해줌으로써 사회극을 통해서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을 이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특수 환경이 있는데 그 특수 환경에 알맞게 좀 다듬어 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화된 사회극을 하는 거죠. 구조화된 사회극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문제 중에서 막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주로 어떤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청소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다른 아이보다 잘나야 되거든요. 외모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도 좋아야 되고 여러 면에서 자기가 이제 좋아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눈물 나는 그런 선의의 이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쟁을 하는데 그때 따르는 고통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감당하기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굉장한 그 모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이제 빠지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이런 그 극심한 경쟁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나 그런 방법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하나의 기법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법을 이제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통해서 이런 경쟁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기법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죠. 이 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역할 전환 기법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역할을 자기가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봄으로써 그 아이도 자기가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아이도 나와 똑같이 나에 대해서 그런 경쟁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엔 공통점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화된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자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실 때 다 이제 잘 지도를 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특히 어떤 그 정서의 제한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 특히 조금 정신 지체나 또 지진아들 또 조금 행동이 과다한 아이들 또 말을 더듬는 애들
아니면 남들하고 잘 사귀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잠깐 회피하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다루는가? 그런 다루는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이런 그 정서의 제한을 보이는 아이들은 이런 느낌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런 아이들.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기타 하여튼 문제나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이걸 다루는 방법은 어떤 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화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제 다루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법들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역할놀이를 통해서 아주 가볍게 아이들이 진짜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가벼운 형태의 그 역할놀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룰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언어의 문제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어를 습득하는데 좀 지연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바로 이런 역할놀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쉽게 그 언어의 장애를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학급 문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뭐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여럿이 모여서 한 아이를 갖다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한 아이를 어떻게 해서 집단적으로 또 좀 뭐 선망을 해서 또 그 결과가 이제 그 아이를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난다든지 하여튼 그 학급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이들이 토론을 해요, 자유스럽게. 자, 우리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자, 그럼 그 문제 우리 한번 다 우리가 써내보자. 그래갖고 거기에 모여진 내용물들 가지고 자,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그룹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문제들을 자신들이 다루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역사 중에 좀 왜곡된 역사도 물론 있겠죠. 또는 아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이 아이들이 그냥 막연히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또는 거기에 나타나는 아주 중심 인물의 역할을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역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유관순 여사의 역할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역사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들의 역할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그분이 이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이랬을 땐 이런 일을 하셨겠구나 하면서 그 역사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학 속에,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이 그 모방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소년들 시기가 되면 누구든지 자기가 닮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그 책을 통해서 책에 나타나는 어떤 그 주인공이라든지 책을 쓰는 그 어떤 저자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성격의 특성들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걸로 이제 소화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문학 속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역할을 자기가 또 한번 닮아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문학에 대한 어떤 참뜻을 이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현대 사회 문제가 있을 거예요. 현대 사회 문제.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복도에서, 학교 복도에서 선생님 만나면 무조건 고개 숙이고 선생님한테 인사 올리고, 그러고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조용히 걸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복도에서 선생님하고 스쳐 지나가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액쇼 드라마라 그래가지고 이게 가치극이거든, 가치극. 우리가 왜 스승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왜 변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극으로 다뤄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선생님의 역할을 시키고 그러므로서 이 선생님의 그 위치가 어떻다, 선생님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이제 부모님과의 문제,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또는 형제 자매 사이의 문제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이제 손의 경쟁이 나오고 엄마는 무슨 뭐 내 동생하고 한 편이고 아빠는 나하고 한 편이고 이런 그 가족 형태 속에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편을 짜는 그런 편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자기네들이 한번 스스로 이런 사회극을 통해서 경험을 해봄으로써 아, 이런 게 편애구나. 이런 게 바로 엄마 아빠 사이에 어떤 그 편을 가르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겠죠. 학생들이 이제 요즘에 그 의상을 본다 또 머리를 본다 그러면 뭐 이상한 머리를 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의상을 하여튼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의상이나 뭐 머리 형태 이런 걸 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것이 왜 그럴까? 이제 그것도 자기네들이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한번 해봄으로써 아, 이거는 뭐 일시적인 거구나. 아니면 이게 바로 자기의 어떤 그 대리만족의 결과구나.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깨닫게도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가치관이죠, 가치관. 아까 가치극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치관의 정립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냐? 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내가 스스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용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또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나한테 유용한 것이다 생각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새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한테 나쁜 것이라고 하면 내가 아니요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느냐. 또 아무리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유용하다, 나한테 도움이 준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또 아무리 오래되고 낡은 것이 나한테 좋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내가 또 거절할 수가 있느냐. 그런 판단력을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한번 사회극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스스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특히 이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형이상학적인 의문에 빠지잖아요. 이 가치관을 막 정립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그 형이상학적인 가치관, 질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라앉느냐? 이게 반대가 되면 안 되느냐? 왜 사람은 눈이 앞에 달려 있을까? 뭐 뒤에 달려 있으면 안 되냐? 이런 풀리지 않는 그런 성의사학적인 그런 수수께끼, 의문에 자꾸만 빠져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런 의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타고난 선천적 호기심 때문에 우리의 인류는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스스로 집단에서 이제 문제를 다룸으로써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아, 그런 것은 이건 잘못된 가치관이다 하는 것을 서로 평가하고 서로 올바른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제 이 성교육을 시킬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소년 시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때 올바른 성교육을 받은 결과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중에 자녀를 낳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성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이런 사회극을 통해서 심어주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들은 12살, 14살, 18살 이 시기가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인 면을 먼저 보면 굉장히 몸이 성인으로 이제 막 자라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생리적, 생화학적으로. 그래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몸의 외모가 변형이 되죠. 목소리도 변형이 되고, 그러면서 남자아이들은 정액이 나오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초경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외향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성의 눈을 뜨기 위한 이제 조건이 갖춰져요. 하지만 정신적인 면, 심리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그런 육체의 그 성장과는 빨리 성장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정신적 기능은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균형의 그런 그 바란스가 안 맞는, 균형이 잘 안 맞는, 평형이 안 맞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죠. 그래서 정신적 평형 상태에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성의 눈을 뜨게 되고 그런 것도 다 정상적이라는 걸 이 청소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성을 생각하는 게 절대 나쁘고 추잡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 이거는 정상적인 거구나. 내가 바로 이런 성과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성을 사귀게 되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성을 사귀게 됐을 경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고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성교육을 사회극을 통해서 좀 구조화된 기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아,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은 잘못하면 이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구나. 쉽게 말씀드리면 아, 이랬을 때 임신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이게 성병에 걸리는 거고 이랬을 때는 이거는 내가 잘못된 성의 타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금욕적인 자세,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닥치고 있는 문제가 이성 문제만 아니라 이제 진로 문제가 되겠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난 어디로 가는 존재냐?
나는 어떤 능력을 타고나서 어떤 탤런트를 갖고 나와가지고 내가 그걸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나한테는 이런 게 맞는가 이런 게 맞는가. 나는 돈을 벌 건가 아니면 내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는 권력을 잡을 것인가. 나 뭘 해야 될 것인가. 뭐 생각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능력은 굉장히 한계점을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는 얼마나 모순이라는 걸 깨닫게 되겠어요. 그랬을 때 나는 앞으로 내 능력은 이러니까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나 일로 가야 돼 하는 것들을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죠. 이 미래 투자 기법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미리 한번 경험을 시켜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내가 원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결코 나한테는 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한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현실에 놓여있는 학업 성적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아이에 비해서 성적이 뒤떨어질까? 왜 그럴까? 나의 이 집중력의 문제냐? 아니면 뭐냐? 아니면 내가 암기 과목은 잘하는데 왜 다른 거 무슨 수학을 못할까? 왜 그럴까? 대부분 아이들이 이 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 기초가. 언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자기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 기초가 부실한 거죠. 모든 것이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내가 이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구나. 이것을 내가 다시 다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런 사회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적응력이 강해야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 적응이 안 되니까 집단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왜 적응력이 부족한가? 왜 나는 집단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거기에서 외톨이가 될까? 왜 그럴까? 이제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가 나도 그게 나타난 저 주인공같이 내가 저래서 적응을 못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겠죠. 여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적응을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예를 들어오죠. 이 회피성 인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인격장애. 이 회피성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 100%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사람들 있는 데를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도 평생 가야 1명, 2명이 있을까 말까요. 그것도 100% 나는 너에 대해서 절대 위해롭지가 않다. 난 무조건 너를 100% 보장해 줄게. 안전을 보장해 줄게. 이렇지 않는 한 이건 사회에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밤낮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자기 어떤 성격에 또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선화 인격이 되는 거예요. 수선화 인격. 우리가 수선화를 날시서스라 그러죠. 날시서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자기가 반해서 거기서 이제 빠져서 자살을 하죠. 근데 그 연못의 옆에 하얀 꽃이 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수선화예요. 이 수선화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애적 인격 장애라고도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모든 언행을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거죠. 친구를 좋아해도 자기가 좋아했다가 자기가 또 싫어하면 그만이고 집단을 좋아했다 또 자기가 싫어하는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적응이 잘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행위장애를 보이는 아이들도 적응이 안 되겠죠. 행위장애도 이제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남의 물건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 아니면 남을 공격을 일삼는 남한테 자꾸만 공격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적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예들을 또 하나의 상황으로 묶어서 그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그게 사회극에 참여를 시킴으로써 이런 게 바로 적응의 문제구나. 이럴 때는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만 내가 적응을 잘하게 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